해외에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에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상속세, 증여세가 세율이 50%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해외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상속증여세가 없죠. 예, 그래서 상속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팔아가지고 해외로 가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해외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거의 관련되어 있다면 그건 세금을 다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죠. 비거주자가 국내의 거주자와 증여 거래를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비거주자 또는 해외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요. 수증자, 그러니까 이 증여를 받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거주자인 경우는요, 그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국내 거주자가 해외 재산을 증여받았다. 누구로부터 받든 상관없습니다. 그 증여자가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상관없이 누구로부터 받았던 어떤 국내 거주자가 증여를 받았다면 그것은 비거주자에서 받았던, 거주자에서 받았던, 또는 해외 재산을 받았던, 국내 재산을 받았던 관계없이 국내 세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비거주자가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사는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과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증여자가 만약에 거주자다. 그러면 증여자가 거주자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해? 그럼 이거 세금 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일본 사람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았다. 그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우리나라 세법에서 증여세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재산을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증여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지급했다. 그러면 과세될까? 하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속증여세법이 있는 게 아니라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에 의해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주게 되면, 일본은 증여세가 있지만 일본이 만약에 증여세가 없다면 여기 증여세 안 내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세청이 세금을 어떻게 받아요? 수증자가 일본에 있는데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다만 이 증여받은 사람이 이 가족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니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여기다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나라에서 증여세를 신고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그런데 뭐 재산을 주는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서 특수관계자인 뭐 자녀나 뭐 이런 사람에게 이걸 줬다면 그것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한국에 있는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 얘기입니다.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또 수증자가 거주자이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든 어쨌든 국내 재산을 증여를 한다면 수증자나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 거주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물론 과세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비거주자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원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국세청이 세금을 과세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누구든 간에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관계없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그 비거주자가 해외에 거주할 거니까 내야 될 증여세금 우리나라에서 과세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대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거주자가 됐어요. 거기 직장 다니면서 거주자가 됐어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내 재산이니까 증여세 내야 되겠죠. 증여세 내야 되는데 자녀가 아니라 우선 이 부모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건 뭐예요?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거는 그건 또 증여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왜?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거기에다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게 되면 원래 증여가액에서 증여 공제를 해줍니다.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죠. 10년간. 배우자는 6억까지 공제해주죠. 그런데 만약에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이런 배우자 공제나 또는 자녀 공제, 직계 존비속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안 해줍니다. 그거는. 그런데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상관없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 연대납세 의무에 의해서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내준 세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추가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공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해외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해외 재산을. 예를 들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국내에 있어요. 거주자예요. 그런데 해외 재산을 증여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외 재산을 증여했지만 국내 세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재산이든 국내의 재산을 불문하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부동산 업체들 또 해외 이민 업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죠. 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만약에 부모는 한국에 있고 자녀는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줬어요. 그러면 거주자가 해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죠. 이랬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과세 안 한다. 그런데 이건 아버지하고 아들이니까 당연히 과세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과세할 때 세금은 누구한테 과세하느냐? 증여자한테 과세한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한테 과세하겠다는 거죠. 근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을 한국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국세청이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겠지만 모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느냐 모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의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국세청이 포착할 수 있느냐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재산을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거주자는 전 세계 어디 재산이든 그게 준 사람이 거주자든 비거주자 상관없이 국내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 있는 재산을 해외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줬어요. 나는 그 나라에서 등기를 할 건데 국내 국세청이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의 측면에서는 과세가 된다. 다만 국세청에 포착해서 과세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줬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전혀 과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를 받던 해외 재산을 증여를 받던 증여를 받는 경우에 국내 세법에 의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이랬을 때 증여 공제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신고세 공제 3%를 받는데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연부연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거주자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할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원래 할증가세 30% 붙잖아요, 세금에. 원래 증여세 내야 됐으면 30% 더 내놓게 되는데 요 해외 재산을 증여하거나 비거주자가 증여받았을 때도 할증가세는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 부모가 비거주자인 해외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데 이 자녀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증여라 그러죠. 또는 출산하면 이제 출산증여라고 해서 1억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비과세를 받는 증여를 했을 때에 비거주자인 해외 자녀가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공제나 비과세 감면 이 모든 것들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비거주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주자에게는 이런 세제 혜택을 전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공제, 감면, 비과세 이런 모든 혜택들은 비거주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거주자 또는 해외 재산의 증여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해외 부동산 관련 업체들, 이민 업체들 이런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이 나라는 상속 증여세가 없으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이거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 나라의 세금이 없는 것이지. 어쨌든 그 나라의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 그래서 정산을 하고 이쪽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그걸 빼고 나머지를 여기서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